여러분, 우리 원화값이 저점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021년 1월 달에 대비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원화값이 적어도 20.44%,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20% 이상. 실제 말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1084.7원이었거든요. 달러당. 그게 8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1306.4원입니다. 그러면 221.7원 차이가 나죠. 실제 저점 대비해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요 20.43%가 지금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20.43%가 떨어진 거고요. 환율은 20.43%가 더 오른 거죠. 그러면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0.43%가 더 붙어요. 예,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갖고 들어온다. 이게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산술적인 계산. 예, 100달러를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120.43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원화를.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지금 이때가 한국 기업 살 때야. 한국 기업 알짜 기업들 빨리 사야지. 내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면 빨리 사야 되겠다는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모두가 다 20.43%의 어떤 폭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최소 말입니다. 최소 10%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 많이 있다면 10%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업을 사고 못 사고의 어떤 상황이 10%에 달려 있죠. 실제로 달립니다. 기업 하나가 판매되고 매각되고 매각 안 되는데 금액이 1조씩 돼요. 1조. 1조에 10%면 여러분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예. 이거 달러 많이 갖고 있는 해외 기관 입장에서는 군침 도는 일 아니에요? 군침 도는 일. 실제 말입니다. 10%만 해도 1,000억인데 만약에 20% 돼가면 2,000억이에요. 자 보실래요? 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외국계 기관들이 진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의 어떤 회사들 말입니다. 알짜 회사들을 진짜 많이 사고 있어요. SKC의 PET 필름 사업부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한행컴퍼니가 샀어요. 1조 5,950억 원으로 샀습니다. 그러나 PI 첨단 소재는요. 베어링 PEA가 샀어요. 홍콩에 있는 회사입니다. 1조 2,750억 원에 샀습니다.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예, 베어링 PEA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10%만 싸게 사면 어떻게 됩니까? 1,200억 원의 이익입니다. 1,200억 원이. 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SK 머티리얼스의 산업가스 부분 이것도 말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블록필드가 샀습니다. 1조에 샀어요. 빨리빨리 사죠. 한국 기업 쌀 때 사자는 말이 진짜 이게 먹히는 이야기예요. EMK라고 재활용 폐기물 업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싱가포르에 있는 캐펠 인플라 투자가 샀습니다. 7,700억 원에. 그리고 클래시스라는 회사도 말입니다. 베인 캐피탈이 미국 회사입니다. 6,700억 원에 샀습니다. 진짜 많이 샀죠. 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만큼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한국 기업 알짜 기업 많으니까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자 동아시아에 진출은 해야 돼요. 중국이 있으니까 진출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에 진출하자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규제도 심하고 게다가 중국 경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공산당 독재가 어떤 또 방향을 틀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동아시아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서 말입니다. 중국에 투자할 거를 한국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일본에 투자하기는 아무래도 요즘 일본 경제가 엉망이니까 저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다 투자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원화값이 싼 데다가 중국 투자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한국에다 투자해서 지금 M&A를 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1,300원대를 계속 간다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 쌀 때 사자 하고 들어올 거예요.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도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니까 둘 다 윈윈이에요. 사실은요. 둘 다. 그러니 이게 웬만하면 빨리 사겠다 이런 생각으로 뛰어드는 것도 어쩌면 사실입니다. 참 위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계기가 있어서 위기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장이 전체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요. 위기가 있는 곳에서는 뭐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저는 상황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점이 있어서 뻥 하고 터지면 되는데 지금은 특이점이 없어 뻥 하고 터지지도 않아.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위기라고 말만 하지 실제 행동은 굉장히 뭐 여유롭게 해요. 그러니 뭐 이게 현장에서 위기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쉽지 않죠. 그런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기업도 팔려나가고 있고 심지어 말입니다. 좀비 기업도 많이 나오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계차주들, 자영업자들, 뭐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여기도 마찬가지 한계차주들에 대한 어떤 퇴출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은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이게 특이점이 없으니까 위기 상황인지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